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 19, 3위를 공개합니다. 8090년생들 꿀 빨고 자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대 차이를 논하며 흔히 하는 말. 요즘 취업난 역대급임. 옛날엔 취업 잘 됐다는데 꿀 빨았네. 아유, 뭐 요즘 군대야. 꿀 빨다 오는 거지. 인생 살기 쉬웠다는 꿀 빨고 자란 세대. 아재든 MZ든 서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람들 화나게 하는 발작 버튼 같은 말인데요. 자, 그런데 8090년대생들 꿀 빨던 시절, 이 사진을 본 8090년대생들은 반박 불가. 정말 꿀 빨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라고? 왜? 하루비야? 꿀 빨았잖아. 꿀 빨았네. 여기서 꿀은 인생 살기 편한 세대였다는 게 아니라 8090년대생들은 진짜로 밖에서 꿀을 빨았습니다. 그 시절 초등학교 바닥에 관상용으로 심어놓은 새빨간 깨꽃 셀비아. 흔히 사루비아라고도 많이 불렸죠. 자, 보통 5에서 10월이 되면 종 모양의 꽃받침 사이로 약 10cm 정도의 길쭉한 꽃이 피는데요. 이 꽃을 똑 따서 흰 부분을 뽀로록 빨면 달콤한 꿀맛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8090년대생들 초등학생 시절에 이 셀비어가 천연 간식. 엄마에게, 친구에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디선가 풍문으로 드는 꽃의 달콤함에 학교 화단에 피어있는 꽃들을 날 것 그대로 그냥 생으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저거 그만 먹으라고. 이렇게 기품 있게 단맛이 많이 없을 때잖아. 예. 자, 이렇게 8090년대생들이 꿀 빨아먹은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게 그들이 강한 자들이란 반증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학생 여러분, 학교 화단 꽃을 따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농약 친 거예요. 에이 안 죽어.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아이 화단에서 키우는 꽃이기 때문에 정체모를 온갖 벌레, 곤충 등이 드글드글할 텐데 심지어 선생님이 농약을 뿌렸다고 호통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강인한 몸으로 뭐든 다 소화시켜 버렸던 건데요. 심지어 셀비아뿐만 아니라 진짜 독성이 있는 꽃, 먹으면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는 철쭉을 먹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진달래는 괜찮거든. 근데 진달래가 철쭉이랑 비슷하거든요. 저는 철쭉에 독이 있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자, 그땐 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꽃의 꿀이 달달하니 맛있으니까요. 진달래든 철쭉이든 꿀맛 나는 꽃처럼 생긴 건 그냥 다 따먹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엔 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저는 아카시아 꿀을 많이 따먹었던 것 같아요. 하얀 걸 밑에서.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 울산이었잖아. 울산이 그때만 해도 빨래 널면 시커매질 때였거든. 공업단지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냥 먹었어. 초등학교 화단에 피어있던 공짜 꿀 간식. 8090년대생들 솔직히 꿀 빨았던 거 인정하시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 19, 7위 공개합니다. 어묵 먹었던 내가 위험했던 이유. 요즘엔 위생관념이 철두철미해서요. 식당에 가면 직원들이 앞치마 마스크 2건 착용하고 일하고요. 손님들도 여럿이 찌개 하나를 시켜도 뭐 국자 사용해서 개인 접시에 덜어먹는 게 보편화됐죠. 하지만 한때는 말이죠. 아이, 다 같이 좀 먹으면 어때? 음식 앞에서 무척이나 관대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겨울철 길거리 음식에 꽂힌 어묵. 우리 어릴 때 이 어묵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어묵을 꽂은 긴 나무꽃이 골라서 다 같이 쓰던 공용 간장 종지에 콕 찍어서 한 입 베어 물면요. 간장 뚝배기. 항아리 단지에다 같이 먹었죠. 다 저기다 넣었지. 자, 저렇게 먹으면 푹 익은 어묵과 짭조름한 간장의 합이 환상적이었는데요. 맛있네요. 어묵 맛있네요. 고소하네요. 맛있다. 근데 사실 어묵 하나 먹으면서 간장 딱 한 번만 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뚝배기 그릇에 통 크게 담아둔 간장에 현무도 콕, 상진이도 콕, 석준이도 콕, 이 사람 저 사람 다 찍어 먹다 보니 하루에 수십, 수백 명의 침이 뒤섞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먹었을까? 별 생각 없었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때 개인용 간장 접시 없어. 이런 거 찾는 사람 없었고요. 아마 달라고 해도 안 줬을 겁니다. 반해. 네. 그리고 한겨울 추위와 피로도 싹 가시게 하는 포장마차의 진국
김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도 같이 들이켜줘야죠. 이거 니네 포장마차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빨간 바가지 컵으로 저거. 어묵 국물 푹 떠서 먹으면요. 역시 국물이 끝내줘요. 더 먹어야지. 내가 쓰던 바가지 컵을 다시 어묵탕에 푹 담궈서 국물을 떠서 또 먹는 겁니다. 남들과 침이 섞이건 말건. 아니 이게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그래. 저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 때는 약수터에 바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그 바가지를 다 나눠 먹었어요, 그냥. 진짜 위생개념 없었어. 실내버려 그렇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런 게 그다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됐던 거예요. 야, 그치. 그러면 지금 위생 개념이라고 하면 바이러스를 다 우리가 그냥 같이 공유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 전 세계에서 헬리코박터 보균 1위였잖아요. 지금도 높지. 덜어먹는 문화가 정착되기 전 찌개 같은 거 먹을 때도 다 같이 숟가락 푹푹 담그며 잘 먹던 시절이 있었죠. 앞접시가 어딨어. 밥그릇 위에 올려 먹거나 그냥 숟가락 넣어 먹었지. 아니 화냈다니까. 딴 그릇 달라 그러면. 과거 포장마차를 추억하는 누리꾼들도 옛날에 뭣도 모르고 큰 간장 종지에 어묵 푹푹 담궜었죠. 그래도 지금 안 죽고 잘 살곤 있네요. 라며 그 시절을 추억하기도 했는데요. 모르는 게 약이었던 그 시절. 몰라서 속은 편했지만 진짜 우리의 속은 안 편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 19, 6위를 공개합니다.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이번엔 먼저 강한 자들이 즐겨 들었던 그 시절 노래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90년대를 살아온 한국인이라면 세포가 저절로 반응한다는 이 춤의 이름은 댄스 이름 자체가 관광버스 댄스예요. 이렇게 오죽하면 당시 인기 가수 DJ DOC가 안무로도 활용해 히트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관광버스 춤이라는 이름답게 이 춤의 진정한 무대는 어디죠? 관광버스입니다. 요즘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지만 8090엔 KTX도 없고 당시 고속버스 관광이 활발하던 시절 봄이면 꽃 구경 가고 가을엔 단풍 구경 가고 최소 2~3시간 길이라도 막힌다? 그러면 10시간 거뜬히 넘었던 그 시절 긴 이동 시간은 그저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버스 안에서 가만히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죠. 고마치가 한 곡 뽑아보겠습니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노래방 조명 뺨치는 화려한 사이키 조명, 달리는 버스 안에서 안정적인 박자와 음정으로 불러대는 트로트 메들리부터 거침없는 흥겨운 춤판까지 고속버스는 그야말로 달리는 전국 노래자랑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버스 춤이라는 게 꼭 한정된 공간에서 가장 신나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안무였던 거네요. 그만큼 교통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전용 차선도 없지. 내비게이션이 무슨 그럼. 소요 시간 알려주지도 않지. 너무 한도 끝도 없이 가니까. 오죽하면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고속도로 메들리라는 이름의 음반도 판매되기도 했고요. 이 노래들에 맞춰서 음주 가무를 즐기며 긴 이동 시간을 버티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앉아서 가는 게 법이 됐잖아요. 그때는 진짜 코스로 달리다 보면은 저 멀리서 음악이 들려. 그럼 보면 그냥 번쩍번쩍해. 번쩍번쩍 옆에 보면 네. 거의 나이트 클럽이죠. 춤추는 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동하는 클럽이었죠. 뭐. 지금 이제 엄연히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됐죠.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지. 실제로 관광버스 내 춤과 노래는 관광버스 광란의 춤, 교통사고 원인 된다. 관광버스 속 춤판 위험.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야 흥에 겨울지 몰라도 운전기사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대형 사고를 불러올 우려가 있는 등 안전 문제와도 직결, 꾸준히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2014년부터 버스 안 가무 행위를 법으로 금지. 이제는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흥겹게 가시는 것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혹시나 사고 날까 봐.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고가 안 나도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도 우르르 막 그럼. 쏟아지고 아찔했던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 안 넘어질 수 있겠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놀러 가시는 건데 당연하지. 큰일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추게 만들었던 달리는 무대, 고속버스. 그때는 참 신명 났었지만 이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 19, 5일 공개합니다. 그 시절 우리는 뭐뭐로 놀았다. 자, 지금 어린이들은 주로 PC 게임 혹은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키즈 카페에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놀지만요.
자, 우리 프리한 식구 기자들 때만 하더라도요. 맨몸 하나로 승부. 진정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자, 먼저 쉬는 시간만 되면 학교 뒤뜰, 운동장, 교실 구석 등등에서 우다다다다다다다 달려가는 소리와 함께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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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 바로 말뚝박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거 진짜 많이 했다. 저거 그 꼬리뼈 있는 애들이 있어. 꼬리뼈 있는 애들은 점프를 3배를 뛰어가지고 허리를 찍어버려요. 너무너무 아파 죽을. 근데 이게 무너지잖아? 앞에 있는 애들이 엄청 욕을 해. 맞아. 야, 그걸 왜 못 견뎌? 이씨. 욕하고 막. 말뚝박기에 임한 학생들의 승부욕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자, 공격팀은 달려가서 내려찍기의 스틸을 시전. 아! 야 그렇게 꼬리뼈를 찍어 누르는 게 어딨냐? 아프잖아. 내 꼬리뼈가 왜 죽었는데 뭐 어쩌라고? 뭐 보태주고 있냐? 아이들끼리 어울려 노는 재미있는 놀이 뭐 이기는 했지만 올라타는 아이들의 체중이 한 번에 훅 실리다 보니 그 아래서 받치고 있던 아이들은 허리, 무릎, 목 등의 심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아, 정말 추억이다. 아니 진짜 공포가 몰려와. 진짜 등치 큰 친구가 아. 뒤에서 나 간다 이러면 후덜덜덜덜. 근데 이게 굉장히 저 어린 나이에도 사고가 많았던 게 목이나 허리를 많이 다쳤어요. 그래 골절됐어. 자 근데 생각해보면 그 시절 학생들이 하던 놀이들 다 위험했습니다. 아이들 서너 명 이상이 모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작됐던 햄버거, 샌드위치 놀이. 저거 진짜 위험했는데 숨 막혀 죽어요 저거 진짜. 저 밑에 안 있어봤지? 진짜 숨 안 쉬어요. 자, 말 그대로 햄버거나 샌드위치처럼 여러 명이 층층이 몸을 쌓아서요. 밑에 있는 사람을 몸무게로 압박하는 놀이입니다. 맨 위에 타게 됐다면 그저 즐기면 되겠지만 가장 밑에 깔린 경우 그야말로 고요. 한 명 한 명 내 위에 사람이 늘어날수록 숨쉬기가 힘들어지고요. 점심에 먹었던 밥이 올라올 것만 같고 머리가 핑핑 도는 느낌. 하지만 그게 또 뭐가 재밌다고 아이들은 깔깔거리면서 햄버거, 샌드위치를 수십 번씩 만들었다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야 진짜 왜 그랬을까? 왜들 그랬던 걸까요? 저게 뭐가 재밌었을까? 그러니까 하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었던 거야, 놀 게. 이게 맨몸으로 한 거지. 하는 거야, 그냥. 몸으로 때운 거지. 어. 자, 그 외에도 오징어 게임, 고무줄놀이, 얼음땡, 땅 따먹기 등 이렇게 맨몸으로 치고 박으며 노는 맨몸 놀이들이 참 많았는데요. 아우 저거 많이 했다. 그땐 재미있다고 신나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부모가 되어서요. 내 아들, 딸이 그렇게 논다면 절대 반대. 지금에서야 위험했다는 걸 실감한다고 합니다. 양호실이 북새통이었어요. 어디 까지고 뭐 다치고. 실제로 제 친구가 이걸 잡아당겨줬는데 어깨가 빠졌어. 어이구. 아유, 살벌하게 놀았. 그냥 버틴 거지. 실제 오징어 게임이네. 실제. 근데 그러고 다음날 그러고 기숙사하고 가서 또 했어 그걸 남은 손으로. 이렇게. 야, 진짜 대단히 노는데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우리를 웃게 했던 맨몸 놀이들. 하지만 추억은 추억일 뿐 위험한 놀이는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 19, 12 공개합니다. 집집마다 소지했던 시한폭탄.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 두 기자님도 분명 1급 발암물질을 먹을 뻔했을 겁니다. 본드? 먹었어요? 너무 센 걸로 갔다. 아, 이게 본드 냄새는 내가 마시진 않아도 늘 나지 않았어? 그 누런 본드? 갑자기 그거 생각나. 뭐? 왜 예전에 슬레이트 지붕에 함석. 살 꺼먹었잖아. 함석. 그거 되게 나쁜 거라며. 되게 나쁘지. 자, 두 사람은 오늘 기사도 범접할 수가 없군요. 어떻게? 자, 그 시절 우리 곁에 있었던 1급 발암물질의 정체 바로 이겁니다. 온도계? 수은? 네, 아, 수은 중독이지. 수은 체온계라고 그러지 저거. 저 썼어요 안 썼어요? 옛날엔 다 수은 썼지. 아니 겨드랑이 넣었던 거 입에 넣은 것 같은데 나는. 양호실 선생님이. 자, 근데 저거가 수은이 노출돼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 막혀 있잖아.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조금씩 뚫고 나오나? 지금이야 이마에 살짝만 대도 체온이 딱 측정되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많이 씁니다만 예전만 해도 대부분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 체온계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수은 체온계를 물고 있으라고 했는데 입속에서 체온계가 깨져서 수은을 삼키는 사고가 발생. 수은 체온계 관련 사고는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에 비해 대처는 미흡. 수은 체온계는 그냥 버릴 때도 장갑과 뻣뻣한 종이를 사용해 밀봉해야 하지만 그냥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중금속을 그냥 막 갖다 버렸네.
그렇죠. 쓰레기통에 버렸죠 그냥. 과학실마다 깨져 있었어요. 근데 저 체온계는 사실 병원에도 많았잖아. 아유 병원마다 있었지. 교실마다 있었지. 집에도 다 있고. 온 전국의 수은 천지였네. 자, 수은은 체내에 축적되면 중추신경계, 간, 신경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건 물론이고요. 유리가 얼마나 잘 깨집니까? 자칫 이 수은 체온계를 과장창 바닥에라도 깨뜨렸다가는요. 수은이 증기가 돼서 증발해 폐로 흡입, 수은 중독까지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은 체온계는 집안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수은 체온계 제조, 수입, 판매 금지, 2022년부터 체온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 금지, 이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를 모조리 없애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용감하게 살았다.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위험했던 거예요. 시대였어. 우리가 그것이 위험 물질이 장난 아니었어. 저거 깨지면 은근히 조금씩 기화도 돼요. 그 시절 우리 곁에 1급 발암 물질, 우리는 생각보다 더 용감한 시대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 12위를 공개합니다. 밤잠 설치게 했던 모모의 추억. 찬바람이 부는 겨울. 요즘엔 보일러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순식간에 방 전체가 뜨끈뜨끈해지지만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에는 겨울철 난방 시스템 자체가 셀프였습니다. 그 시절 난방법. 연탄!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 살았던 집이 연탄 돌렸어요. 저는 학교에서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 연탄했어요. 그때 그 당시 골로라 불렀죠. 골로. 한 4학년, 5학년, 6학년 때도 있었나? 한 4, 5학년 연통 교실 내 연통 연통 창밖으로 빼고 1980년대 우리나라 가구의 85% 이상이 연료로 사용했던 국민연료 연탄.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동네마다 연탄 리어카, 연탄지기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맞아. 당시에는 연탄 개수가 부를 상징. 부잣집은 창고 가득 몇백 장씩 겨우내 쓸 연탄을 쌓아두었다면은 아유, 나는 언제 한번 이래 연탄 쌓아놓고 살아보겠노. 가난한 서민은 퇴근길에 새끼줄에 꿰인 연탄을 한두 장씩 겨우 사며 힘겹게 겨울을 났습니다. 7, 80년대는 연탄이 필수였던 게 집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역할은 물론이고요. 연탄을 떼서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탄 구멍을 잘못 맞추면은 꺼집니다. 그 새 연탄을 제때 넣지 않아도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관건. 엄마들은 밤잠을 설치며 새벽마다 수시로 연탄불을 갈며 집안의 난방을 책임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탄불이 꺼졌다면은 현무야, 주인 아주머니 댁에 가서 연탄 좀 빌려달라고 해. 주인집이나 이웃집에 밑불을 빌렸고 그마저도 안 되면 밖에 나가서 번개탄을 사와서 연탄에 새로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꺼트리는 게 하여튼 핵심이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냥 얘기 드리면 다 빌려줬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 가져가요. 이거는 너무 생존의 필수적인 거니까. 다음에 또 돌려갚고. 그러니까 뭐 이웃 사촌처럼 지냈으니까. 근데 되게 정 있다. 그런 거 서로 빌려주고 빌려먹고. 그 시절 서민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줬던 국민연료 연탄. 하지만 연탄에겐 너무나 치명적인 무서운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연탄가스 중독. 연탄가스가 방 안으로 새 들어와 잠자던 일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절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강인했습니다. 연탄가스 마셨을 때 그 시절의 치료법. 동치미.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무슨 소리예요? 연탄은 동치미지. 연탄가스로 띵해진 머리가 동치미 그 얼음 송송 뜬 거 먹으면 너무 아파. 이걸로 이겨내는 거야. 때려서 깨우는 거구나. 연탄가스로 띵한 거 이걸로 이겨내는 거야. 맞아. 진짜 많이 마셨어. 강하게 컸지. 저게 상식이었다니까 시대에. 그 시절 연탄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